네,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실까요? 자, 2월 돼서 바람의 방향은 어디이고 또 중요한 것은 녹색 캔들. 숫자들은 어떤 게 생각나실까요? 저는 둘둘치킨 그리고 2399라는 단어들이 생각납니다. 현재 들어서는 세상을 바꾸는 산업, 칠공주 이런 단어들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의 강의는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의 4주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다행히 시장이 여러 개 말씀드렸던 소위 빅픽처 흐름을 제대로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딱 두 가지 국내 시장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는 미국이 올라가도 우리가 못 가는 장세였다면 올해 들어서는 거꾸로 오히려 미국이 빠져도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장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국장과 미장의 지수의 상승을 알고 계시죠? 지금 대략 S&P 500 지수가 한 4% 정도 요 정도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은 한 10% 정도, 2배 정도 더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넘버 투,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대웅지다가 승부 걸지 마라. 지금의 장세는 이른바 칠공주 장세의 패턴, 딱 7개 섹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대장주 종목군에다가 베팅을 쌓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군들이 위로 올라갈 때 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재건주가 굉장히 가격 위로 올라가요. 그럼 걔를 위로 올라갈 때 쏘는 게 아니라 미리 조정할 때 담갔다가 오히려 너무 급등을 줄 때는 약간 줄여놓고 그다음 한쪽 편을 들여다봐서 만약에 반도체가 조정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조정받는 종목을 줍줍하는 이런 회전목마의 장세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국고초는 출연을 안 했지만 사실은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족을 보러 뭐 여행 간 게 아니고요. 가족을 보러 미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계속해서 너튜브를 통해서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올해 엄청나죠. 제가 제일 선호주라고 했던 레인보우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로봇주가 초폭등을 보여줬고요. 근데 반도체 종목군단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반도체 종목군을 뭐 유리기파이다 아니면 소부장 종목이다 나누고 있지만은 이 종목군 중에서 계속 회전 못마 장세로 대장주의 패턴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뒤를 이을, 바톤을 이을 이러한 칠공주 종목군단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지금의 장이 대형주가 아니고 개별주가 가기 딱 좋은 그런 장세 패턴인데 이럴 때 우리가 수익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다 베팅을 쏠 때는 어떻게 베팅을 써야 될 것이 할 때는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제약바이오 그러면 저희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바이오 이런 종목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약바이오 종목군이 한번 피크를 친 다음에 내려갈 때 아직까지도 고점 대비 저 밑을 헤매는 종목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검사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이라든지 하지만 알테오젠과 특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마의 벽이었던 100만 원과 110만 원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갔거든요. 이게 굉장히 꿀팁입니다. 항상 제가 대장주를 노려라. 스트롱 이즈 뷰티풀. 손수건 이론. 책상 위에 손수건을 갖다 놨을 때 잡아서 끌어올리면은 항상 먼저 올라가는 게 있고 나중에 움직이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놓으면 먼저 올라간 게 빠지는 게 아니라 안 갔던 것들이 내려가고 위에서 내려갑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예를 들어서 본다면 강남, 예를 들어서 압구정을 비롯해서 강남, 아니면 또 마용성 이런 데는 또 여의도 이런 데는 안 빠지죠.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통 국민평 쓰면 35평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35평이 얼마 전에 50억 가느냐 안 가느냐 그랬는데 벌써 이미 50억을 돌파한 지 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머니의 게임 우리가 사람이 많아야 거기가 장사가 되는 거고요. 어딘가가 재테크가 된다 그럴 때는 돈이 많이 몰려야 그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종목 말고 굉장히 돈이 몰리는 곳이 한 군데가 있죠. 어딜까요?
제가 만약 이걸 생방송을 막 하고 있고 막 보고 있으면 이거 마치는 분들한테는 제가 쓴 책도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힌트 한 글자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게 예전에 흐름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사상 초유의 일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자, 그런 가운데서 미국은 저희가 작년에는 그냥 엔비디아 중계방송 해드렸었죠. 그렇죠? 특히 아마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500, 지금의 기준은 $50, 어나더 랩이다라고 하면서 위로 올라갔고요. 또 $1000 왔을 때는 얘는 스프릿 할 겁니다. 주식 분할할 겁니다 해서 위로 올라갔고요. 그걸 저희가 1,400, 1,500, 140, 150달러에서 반타작은 때려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노래를 불렀던 것이 있습니다. 올해 엔비디아의 맥을 이어서 음질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엔비디아 그러면 이건 AI 칩 쪽, 하드웨어 쪽이고 대신 이제는 팔란티어로 대표되는 AI 소프트웨어 쪽에 매기가 몰릴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뭐 팔란티어 주가는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여전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은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자, 곧바로 스피드하게 팩트체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한번 보시죠. 와우, 진짜 원더풀, 투더풀, 아빠의 청춘입니다. 신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2399포인트. 제가 매번 얘기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 고장난 12시. 매번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국장은 위험합니다. 미국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해서 국내장만 하시는 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제가 결례를 한 것 같기도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갈 땐 간다고 하고 안 갈 땐 안 간다고 해야 여러분이 리스크 관리도 하고 돈을 넣었다 뺐다 이걸 하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올라갈 때마다 얘는 매도였었어요. 하지만 쭉 내려가면서 결국 2024년도 12월 말을 향해서 가면서 드디어 주가가 어디로 오고 있다? 녹색존, 바닥존을 향해서 오고 있다. 자, 제가 일본 녹색존이라는 얘기 표현 많이 하는데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2024년도가 아니고 2022년도 6월 달에 주가가 빠질 때 2332, 2022년도에도 여기 우리 사회자님 있지만 주가 내려갈 때 이게 내려가는데 중국보다 나쁘고 앞으로 담보보조 깡통 나오는데 참 방송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본 마음은 얘가 깡통 나오고 도망가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우리 사회자님한테 어떤 얘기했냐면 사회자님 이거 도대체 방송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님 소장님 그건 좋은 거 없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는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반동을 준다. 하지만 나쁜 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올라갈 때마다 때려줘야 된다. 그다가 얘가 2020년도 6월 말 가까이 왔을 때 제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으로 드디어 여러분 지금부터는 주식을 담가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기법, 팩트체크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가는 모멘텀이 있어야 떠요. 그 대표적인 모멘텀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실적장세거나 금리가 똥금리에서 올라가는 소위 금융장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위 이거 국내 시장은 여름에 한번 보시죠. 국내 시장은 지금 경기가 좋은가요? 금리가 똥금리인가요? 그 왜 올라갈까요? 그 두 가지가 아니어도 올라가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오. 평생 동안 써먹는 거. 오죽하면 제가 기관들도 궁금해하는 저 녹색 캔들의 저 공식이 뭘까라고 느끼는 2022년도 6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여기가 아주 정확하게 2399에서 들어왔습니다. 바로 과매도 국면에 있을 때 주가는 뜬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과매도 국면에서 추세가 돌린 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추세가 돌린 건 아닌데 얘가 엄청나게 위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유의미한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왜 유의미한 상승을 줄까요? 각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내려갈 때 가파르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완만하게 올라가면 얘는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은 거거든요. 근데 얘가 내려갔다가 가파르게 지금 이렇게 V로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강하게 올라가면 다음에 내려갈 때 여기를 안 깨거나 설령 여기를 순간 더 무슨 악재에서 깬다 하더라도 또다시 강하게 리바운드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얘는 유의미한 상승을 주고 있다. 어쨌든 2399 바닥존에서 결국은 얘가 탈출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Why? 항상 제 강의에는 Why가 있죠. 너 왜 뜨는데? 지금 방금 과메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케이. 그건 월봉에서 찾는 기법입니다. 월봉에서 찾는 기법입니다. 여기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2022년도 6월이었고 여기가 지금 요번에 2024년도 12월이었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삭도 그렇고 둘 다 예쁘게 그림존에 와 있습니다. 내려도 안 다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일봉상에서 보면 중간에 위로 올라가다가 트럼프가 관세 폭탄 얘기할 때 제가 미국에 있었을 텐데요. 제가 외부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는 어떻게 되나 여기 시간 하여튼 제가 막 잠자리에 들어 미국 시간으로는 잠자리에 들을 시간인데 원래는 제가 그날 방송을 하지 않는 날이었었는데 부랴부랴 제가 마이크를 키면서 여러분들 여기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다만 그 핑계가 트럼프의 관세였을 뿐이지 이게 바로 빅픽처를 내가 알고 있을 때 그런 겁니다. 전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자본주의 시장이니까 일정한 돈들이 필요할 텐데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겁니다. 다음에도 얘가 올 때는 얘가 여기서 놓쳤어도 만약에 여기 놓쳤어도 여기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매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가는 사이클입니다. 예전에 있던 그 바닥존이 이번에도 오는 거고요. 또 얘가 올라가다 어딘가 가파르게 하락했을 때 또 다음에도 또 옵니다. 고점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 한 칸 고친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근데 주시장에서는 그 속담을 좀 바꿔야 됩니다. 소 잃고서라도 외 한 칸은 고쳐야 된다. 왜? 다음에 내가 또 소를 사야 하니까. 그렇게 놔두고 소를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모멘텀이 없이 뜨는 구간은 녹색 캔들이고 저 이름은 과매도라고 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D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여러 가지로 보는데 또 하나 주가가 떠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둘둘 치킨 기억나시죠? 사회자님 혹시 둘둘 치킨으로 주가가 내려갈 때 거기가 무슨 파동을 줘야 되는 구간이었었죠? 기억날까요? 그렇죠. 들으셨죠? One more time. 파동.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신구님을 좋아하지 않을래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법이 바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두 번째 노하우가 N파동 노하우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가 둘둘 치킨이었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내려갈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락할 때는 하락 파동을 주고요. 상승할 때는 상승 파동을 줍니다. 그럴 때 3N이라는 걸 줍니다. 여기 내려갈 때 한번 보실까? 동그라미 5가 여기에 N이죠. 그럼 5는 끝난 거야. 얘가 5가 여기죠. 5는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20이 있습니다. 여기 20이 내려가다 여기죠. 얘는 끝난 겁니다. 얘도 내려가면 여기 끝난 거죠. 특히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얘가 하나가 아니고 이걸 1번이라고 그래. 번호를 남바링을 하나가 아니고 두 개 갈 때 얘는 엄청나게 위력적인 겁니다. 하락 갈매기 패턴입니다. 하락 갈매기 패턴. 폭락입니다. 거의.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매도였던 겁니다. 지난번에는. 뭐 이런 데서 뭐 내려갈 때마다 역사적 바닥이니 지금 못 사면 큰일 나느니 저 진짜 그런 얘기하는 저 이따 보면 들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제일 잘하는 거랍니다.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뭘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내려갈 때 이렇게 역별 구간에 있을 때 하락 파동과 있을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우리한테는 시시어 찬스가 왔죠. 뭐냐면 얘가 다 이렇게 역엔으로 내린다는 얘기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5일선일 때는 일주일, 20선일 때는 한 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60을 보면 이게 N파동이 뭐냐면 얘는 그냥 역엔자가 아니죠. 그럼 얘는 일단 뜨고 봐야 되는다. 나중에 빠져도 뜨고 봐야 되는데 60이니까 석 달 동안 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둘 치킨일 때 한꺼번에 17개 추천주를 내보냈다고 했던 데가 바로 이었죠. 어떠세요? 부앙. 똑같습니다. 얘가 여기도 2399. 여기는 한꺼번에 저희가 14개인가 종목을 한꺼번에 추천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못했던 한을 푸는 거죠. 다른 건 다 여기에 있는데 60은 여기에 아니잖아요. 뭐라고 이 파동을요? 잊지 마시죠. 저거를 N파동 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지금 넥스트 다음 버전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름이 올라가다가 이름이 대두주고 여기 대두주고 올라가다가 원위치가 되는 요 타입이 하나 있고요. 2008년도 리만 사태처럼 60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이게 역행자로 꺾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폭락입니다. 이거 모르면 죄송합니다. 아무리 모아놔도 한 큐에 그냥 다 나가버립니다. 절대
거기는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희 회원님들, 저희 수강생분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당신들도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고 느꼈거든요. 아마 오늘 이 방송은 저쪽 제가 미국 같으면서 미국에 저희 찐팬분들 중에서 수학 박사 부부가 있는데 아침에 꼭 글쎄 이 비교해서 이걸 어떻게 보는 뭐 유튜브로 보나요? 부부가 같이 앉아서 보는데 오늘도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분들이 2018년도에요. 2018년도에 바로 이 기법을 보고 반하셨다고 해서 공부하기 시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죠. 우리 신구님이 가장 또 좋아하는 단어. 얘가 확 내려갔어요. 여기는 아니죠. 시시오. 우리에겐 아직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떴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매도를 못 때리면 통곡의 벽이다 해서, 왜냐하면 이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두 가지 타입, 이렇게 역연처럼 빠지는 이 타입이 있고요. 이렇게요. 여기도 똑같았던 거죠. 여기도 얘가 들어왔다가 여기서 주가가 뜨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역연자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다시 월 골드를 주거나 이 두 가지 타입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놈이 올해 그냥 반등이 아니고 얘가 드디어 반전이야.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다시 태어나는 코리아가 된다. 그렇다면 이 대두준 던 얘가 이 60이 여기 골드 주는가 이걸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수진, 얘가 요 골드 줄 것 같아요? 골드 줄 것 같지 않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거. 띵띵 계정. 됐습니까? 주주를 중심으로 하는 띵띵 계정. 요게 된다면 저는 이거 충분히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면 올라가도 역시 다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I don't care.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얘가 종합이 너무나 올라가 버리면 이거 우리 장세가 아닙니다. 이거 기관 장세입니다. 기관들이 좋아하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각종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지수 장세가 되기 때문에 일반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갈 때는 적당하게 한 번씩 눌러주죠. 누가? 트럼프 대통령께서. 감사할 뿐입니다. 눌러주면 다시 또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누가? 녹색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지수를 눌러주고, 하지만 서서히 우상향하잖아요. 올라가면 눌러주니까 배팅 찬스 주죠. 하지만 이 장이 폭락하면, 아시겠지만 종합이 폭락하면 개별 주고 뭐고 안 됩니다. 내려갈 때마다 받아주고 종합은 내려가고, 그러면 적당한 지수 상승 속에서 수익률을 크게 주는 종목을 볼까요? 그렇습니다. 테마주들이죠. 제가 예전에 반도체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SK하이닉스를 보셨을 때 얘가 대응주가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는 반도체주가 주도주가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주도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빅픽처와 연결된 매매입니다.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로봇에서 벌었어도 다른 날 어디 가서 반도체 꼭지에서 물려서 다 깨져버리거나 제약주 꼭지에서 다 걸리거나 재건주에 올라가서 다 걸리거나, 왜냐하면 한번 얘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면 반드시 꼭지를 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빅픽처와 디테일을 맞춰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빅픽처. 얘는 올해 가. 거듭이기지만 제가 매번 간다고는 고장난 12시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 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들 저는 얘가 안 갈 때는 안 간다고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가. 이제 간다고 그랬어. 그럴 때 아까 썼던 노하우들이 아까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들 뭐 저평가돼 있다, 뭐 PBR이 얼마다, 그건 빼고요. 그건 저 말고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저의 주가 지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체험했던 제가 제일 잘하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을 뿐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바로 성공하기,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얘가 녹색 캔들인데 그러면 떠야 되는데. 다음 그림도 나옵니다. 사실 저희 수강생분들은 얘가 다음 그림이. 그리고 얘는 또 올라가다가 중간에 확 빠지는 것도 얘는 다음에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빠져도 얘는 괜찮다라는 거죠. 왜? 얘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런 얘기도 했죠. 얘가 녹색 캔들 다음에 다음 순서가 뭔지도 얘기했죠. 하이 캔들, 그 다음에 뒷구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뺏기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의 장은 너무 좋아요.
뭐냐면 일단 지수가 녹색존이야. 내려와도 안 다쳐. 풀밭이야. 그러니까 올라가도 두들 맞아도 괜찮아. 똑같은 얘기잖아요. 맨날 우리 친구님이 하는 얘기. 드라마 연습곡처럼 매번 이렇게 듣다 보면 매개 똑같잖아요. 지금 한 달 전에 했던 얘기나 지금 돌아서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얘는 올해 괜찮아. 작년에 미국이 올라가도 우리가 안 올라가서 짜증난 증시가 K 증시였는데 올해는 미국이 빠져도 올라가는 거 겸하고 있잖아요. 와, 원더풀. 근데 뭐가 올라가냐고? 어느 한 군데 주도주가 박혀 있지 않아. 로봇주도 가고 유리기판주 얼마나 많이 갔습니다. 필옵틱스 비롯해 갖고. 그죠? 또 반도체도 제조 반도체니 뭐니 얼마나 올라갑니까? 방산, 현대, 로템도 많이 올라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올라가고요. 하나그룹주도 무지하게 올라가고요. 요새는 하나 이름만 딱 달면 그게 하나가 삼성이 된 느낌 아닙니까? 그 외에도 기타 등도 많이들 올라가잖아요. 주말에는 어제장이죠. CXL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1조 K 온디바이스의 1조 AI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한 데서 올라가고 어디 한 군데 멈춰 있지 않습니다. 재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했던 그 종목 저는 항상 1등, 2등만 상대하잖아요. 뭐죠? 갑자기 기름이 생각나는데 신구님 재건주 1등주 뭐지? 전진건설. 전진건설로. 네. 그 맨날 얘기하는 종목이죠. 근데 조선 그러면 또 제가 얘기하는 종목이 뭡니까? 맨날. 하나오션. 하나오션 초대박입니다. 수인하셨던 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물론 어떨 때 하다 보면 못 가는 것도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장주. 그다음에 바이오가 그렇게 빠졌어도 삼성바이오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알테전 갖고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 1등주는 내려가도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직접 컨트롤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메이저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칭 큰 손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시장의 맥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가 올라갈 때 맥점, 다음 숙제입니다. 같이 보도록 해요. 얘하고 골드 주는 가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얘하고 골드 좀 어떻게 되냐면 요 20이 요 놈이 조금 좀 어려운 구간일 수 있는 요 놈이 요렇게 N자가 나오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럼 얘가 한번 내려갈 때는 한번 종료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건 제가 시간이 부족하면 좀 이따가 10시 반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 맺을게요. 제가 보는 견제에서 국내 장은 어떻게 보느냐. 트럼프 100일이 조례 찬스입니다. 자, 이 얘기는 낯설지 않죠. 이건 제가 계속 매일매일 했던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졸면서도 했던 얘기입니다. 허벅지를 깨물어가면서 씹어가면서 했던 겁니다. 이건 아까 그 그림이고요. 트럼프 100일이 조례의 기회에 있다. 왜? 일단 그린존이거든요. 근데 밑에를 보십시오. 밑에 이거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외바닥일 때는 진바닥을 줄 수가 없어요. 얘는 추세적으로 동가 아닙니다. 근데 아마 또 시끄러울 겁니다. 계속 고장난 날주처럼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이제 바닥이 확인됐습니다. 바닥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가기만 합니다. 물론 그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딘가 틀렸을 때 내 재산 날아간다는 거죠. 보면서 하면 되는데 얘가 갈 때는 이렇게 높아지는 게 나오고요. 하이캔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뒷구통이 나옵니다. 요게 앞으로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을 줄 겁니다. 근데 트럼프 100일 동안에 계속 뭐가 나옵니까? 행정명령 얘기 나오고 왜냐하면 트럼프는 앞으로 2년 동안에 자기 목숨을 걸었잖아요. 저희가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것도 저희가 내려갈 때 승부를 걸 때 이렇게 개를 사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요. 차트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실톡도 아닙니다. 뭘 보고 했을까요? 트럼프의 특성.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는 뭘 누렸을까요? 김정은하고 왜 이렇게 만나고 사진 찍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왜 오바마보다 왜 못한데 노벨 평화상은 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2년 동안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할 겁니다. 트럼프 뭐가 필요할까요? 돈도 있겠다. 대통령도 받겠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밖에 필요 없죠. 재건주가 확 올라가니까 또 그거 쫓아가시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또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또 다시 올라가는 회전목마 장사라는 거죠. 접근은 그렇게 해줘야 빅픽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일이 제가 생각할 땐 절의 찬스다. 매번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찬스인데 가겠습니다. 대응주가 아니에요. 아직은. 자, 로봇주 수없이 얘기했죠. 이번에 제일 많이 올라간 건 하이젠 RNM이 무지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지만 레인보우 로봇을 얘기했죠. 얘가 종가상 147%. 그다음에 장주에는 159% 정도 올라갔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여기 국고치 항상 갖춰죠. 그죠, 신군님? 저희가 클로버도 무지하게 올라갔죠? 이거 네. 한 더블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얘가 옆으로 기었을 때 여기 나왔는데 확 올라갔으니까 한 더블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어쨌든 로봇죠? 얘는 올해 상승률 상위 중에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1등 군단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다른 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주들도 무지하게 올라갔죠. 뭐 필옵틱스, YCK 뭐 쭉쭉 올라갔는데 특히 필옵틱스 대장주였죠. 이것도 거의 뭐 한 150%도 주가가 상승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도체라 쓰고 소부장이라 이른다. 얘는 지금 얘는 뭐 사실 올라간 것도 아니죠. 얘는 이 정도 갖고 올라간 것도 아니죠. 역시 제주 반도체가 장중 130% 지금도 한 거의 100% 올라갔고요. 펜트론 그다음에 여기 모양을 보면 아직 좀 주가가 덜 간 듯하지만 어버브 이런 것들이 주가가 위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주 하나 엔진도 아주 멋있죠. 요새는 하나자만 붙으면 이게 뭐 다인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그죠? 어우 야 그냥 어우라는 말밖에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strong is beautiful. 1등지를 못했을 때 야 아직 안 간 게 뭐지?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No. 그게 아니라 뭐가 딱 가지 그러면 걔를 보고 있다가 안 간 게 뭐지를 찾는 게 아니라 걔가 올라가다가 룽 다음에 숏을 줬을 때 조정주 이렇게 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죠. 지금도 연초 위에 상승을 보십시오. 간 놈이 더 가지 안 가는 게 가지 않습니다. 그 주종목을 보셨다가 그 놈을 노리는 겁니다. 안 가는 거 뭐 가장 가까이 최근에 제약바이오들도 막 1등주, 막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들 올라갈 때 안 간 게 뭐지 해서 2등주, 3등주 꼴등주 해봤던 분들은 계속 지금도 꼴등으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관리가 안 되는 종목이니까요. 덩달아 올라간 일반들이 샀던 종목이잖아요. 대장주들은 누가 있을까요? 기관과 외국인들, 소위 5대 세력들, 부티크들이 노린 종목군들이 그게 바로 대장주의 특성이거든요. 항상 스트롱 이즈 뷰티풀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건 미국도 똑같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조선주들도 저렇게 올라갔고요. 뭐 전진건설 로봇 멋있죠. 특히 저희는 뭐 저희 수강생들은 개인적으로 대동교도 멋있었습니다. 목요일날 장주 상한가 띡 일부 때려주고 이렇게 위로 같은 쫓아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재건주들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방산주들도요. 진짜 이런 게 아름다운 겁니다. 특히 각도. 강하게 올라갔다 옆으로 기우고 이렇게 각도, 이렇게 기는 각도. 내려가면 이건 매수죠. 그죠? 이렇게 누웠다가 빵! 내려와도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좋죠. 얘 보십시오. 하나씩 누웠다가 빵! 이건 주말에 내려가고 있는데 이건 내려갈 때마다 저점에 매수지 이건 매도가 아니에요. 얘들이 자꾸만 709 종목군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여요. 그럴 때 나는 올라가는 걸 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걸 내려올 때 쏘시면 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가장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종목군에다가 여러분들 배팅을 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말엔 이놈이 올라가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읽기도 어렵습니다. CXL. 이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우리가 HBM, HM 많이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다음 차기주의 넥스트 HBM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놈이 상한가를 쳤죠. TLB가. 요게 물론 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SD로 빵 솟았으니까 좋은데 뭐 다른 것들도 보면 덜 간 게 여기 뭐 엑시콘도 있고 좀 있잖아요. 뭐 네오셈도 있고. 근데 원래 요놈이 원래 좀 끼가 있었던 종목이었었죠. 이렇게 시장은 내가 기다리면 뭐 안 갔던 종목군에서 기다리면 오는데 그냥 막연하게 약한 종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위로 우상향을 위를 향해서 달리던 종목을 내려갈 때 쏘셔야 돼요. 약한 놈을 내가 내려갈 때 묻어둔다? 여러분이 세력입니까? 우리는 세력이 아니잖아요. 세력이 쏘는 종목을 우리가 같이 쌓아야죠. 이건희 회장님이셨나요?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이 많은 자 옆에 붙어라. 주식 투자한 사람은 내가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방지는 거야. 야 이게 앞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에다가 우리가 같이 배팅을 쏘고 그들이 아니면 같이 빠져나가고 이게 연습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돌고 이전 회전 목마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니까 아마 어려운 것들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계산을 다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제날은 거의 뭐 제일 최고상 종이 거의 한 300% 가깝게 올라가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용, 뭐 수술로 보시는 거 아시겠죠? 쭉 있습니다. 옵틱스부터 쭉 여기 보시면 종목군이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주요 종목을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기 뭐 방산 여기도 속해 있고요. 여기도 보면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2025년도에 얘들이 시장을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그럼 자, why? 왜 도대체 이 짓을 하냔 말이죠. 여러분들이 왜 지금 스트롱한 종목을 왜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힘들잖아요. 전 아직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잠이 확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제가 대부분 밤에 커피를 안 마시는데 커피를 마셔도 잠이 올 정도로 얘를 왜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왜 이 짓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딱 한 장의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그림이요. 아니 얘 때문에 그 짓 한다고? 미국 주식 엔비디아한테 그렇습니다. 2025년 주조주는 누구한테 물어봐라? 엔비디아한테 물어봐라. 아 소장님 AI주 노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에 누가 뭐래도 가장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게 한 종목 중 하나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저희가 $200 언더, $20 언더가 저희가 거기서부터 베팅을 쏘기 시작해갖고 얘가 7배 가는 $1,500, $150까지 얘를 계속 중계방송하듯이 얘가 밀고 올라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얘는 주도주인데? 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연초에 뭐라고요? 연초에 강한 종목이 그 달에도 주주지만 연봉상 양봉이기 때문에 얘가 그때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앞으로 3개월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그렇게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빗속을 뚫고 위로 올라간다. 이건 어마어마한 경쟁이 있는 거죠. 얘가 하나여도 의미가 있는데 2개, 3개 이렇게 월봉상 적산벽이 나온다. 그럼 그놈이 올라가다가 첫 조정 있잖아요. 와우. 여러분들 수익은 이미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연초에 약한 종목이 주도주가 아니라 수님 1월 달에 약했다가 2월 달에 올라간 종목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부터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1월 달에 반드시 강해 주도주라는 게 아니라 1월 달이든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얘가 연초 밑에 있다가 연초 위로 가게 튕겨 올라간 종목에다가 나의 시선과 선택과 집중은 거기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월 달에 빠지고 2월 달에 빠지고 내려가는 거 난 얘가 덜 올라갔으니까 난 여기서 사야지. 여러분들은 작전 세력이 아닙니다. 매집 세력이 아닙니다. 돈 있는 자 옆에 가는 거 옆에 붙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근데 연초에 빵빵빵 특히 이렇게 옆으로 겼던 종목이면 베리 굿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주도주의 섹터를 잡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는 이유가 도대체 연초에 뭐가 강하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여기서 몇십 프로 올라가도 땡큐 그러지만 기간, 외국인들 부티크들은 이게 아니죠. 올해 2025년도를 작정하고 얘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얘들은 올해를 수능을 밤하늘에 그 많은 스타성 종목군 중에 이 종목군 나오지 저 밑바닥에 있는 것 중에서 안 나옵니다. 여기 만약에 명단이 없었다. 그래? 그럼 걔는 다시 연초에 올라갈 때 그때부터 보시면 됩니다. 장대양봉을 쏘시면서 장대호랑을 쏘는 이름하여 핑크호르가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 관심인 겁니다. 미리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충분히 우리가 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무릎에서 서서 어깨에서 파는 게 정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바닥에서 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소위 그들의 몫이고 우리는 한 무릎 정도면 땡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 종목을 보면 얘가 1월 달에는 좀 약했죠. 2월 달에 올라가죠. 그럼 얘가 이 위로 얼마나 강하게 올라가느냐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근데 얘는 1월 달에 약하고 2월 달에 올라가는데 1월 달에도 강하고 2월 달에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놈은 팔란티어. 1월 달에도 나름대로 현저하고 2월 달에 굉장히 강하고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거의 몇 달 동안은 계속 뭐 팔란티어니 뭐니 계속 이렇게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죠? 팔란티어다 아니면 뭐 뉴스케일 파워다 해갖고 주도성 종목을 쭉 보여드렸죠. 이런 종목군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미국 증시도 내가 쏠 때는 뭐가 강하지? 그 강한 종목군단들의 숨 고르기 조정이었을 때 내가 배팅을 들어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배팅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은 PE 미팅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는 소매 판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라 이거 봐라. 얘들이 CPI를 발표했는데 이게 결론은 예상치보다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얘가 3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3.0인데? 3.3인데? 이러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갔다도 올라갔죠. 왜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요걸 갖다가 상쇄시키는 재료 중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요걸 상쇄하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날 PPI 나왔죠. 얘도 이상치보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왜 또 주가는 이거보다 더 빨리 올라갔죠? 이 CPI일 때는 주가가 확 빠졌다가 이렇게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건 높게 나왔다 그러는데 보셨나요? 얘는 조금 약간 이거 발표는 좀 움츠러들지만 금세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연준이 가장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PC거든요. 이 PC 산출 항목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다수가 전월 대비 하락이다. 그러면 이번 달에 28일인가 PC가 나오는데 그 지표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기대감 때문에 얘들이 주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숨어있는 그림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야 이거 보편적 관세 누구나 다 일괄적으로 다 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상호 관세 계획이 즉각 시행되지 않고 4, 5초로 뒤로 연기된 거. 일단 시장은 예상보다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고 있다. 트럼프에 대해서 발발발 떨고 있었는데 하지만 저희는 수강생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트럼프는 그는 보았다. 뭐를? 관세로 그냥 조졌을 때 미국 시장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도 보았다. 그리고 관세란 어떻게 뭘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거로 인해서 주가 하락할 때는 절야 찬스다. 계속 제가 미국 있을 때마다 짧은 방송에도 계속해서 예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각국이 만약에 관세를 낮추거나 비관세 장벽을 낮추면 미국도 거기에 따라서 하향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거듭 얘기하지만 이건 내 돈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요거 강의 이제 국고초 딱 지나고 나면 딱 까먹습니다. 근데 잊지 않을 게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자로 준비해서 이거예요. 원더풀. 이 그림입니다. 얘를 보시면 얘가 발의 방향 이번 달에 얘가 윗방향이죠. 그죠? 미국이. 근데 그다음 위에 써 있죠. 매수 올길. 그러면 얘가 32호가 왔다 갔다 할 때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선택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우니까 내려가는 건 안 따라가고 올라가는 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한번 동그라미 보십시오. CPI 할 때 확 빠졌다가 금세 복구되죠. 왜? 이게 올라가는 기운이거든요. 상해 개념이. 이게 CPI 할 때 움직였던 개념이거든요. 이게 PPI예요. 여러분 혹시 미국 선물 안 하세요? 미국 선물 하십시오. 공부해서. 국내 파생보다 훨씬 쉽습니다. 얘가 여기 보시면 얘는 잠깐 움직거리다가 그냥 가잖아요.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밤에 나왔던 거 1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5 이거 난리가 났었죠. 왜냐하면 이게 내려가는 건 좋죠. 금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내려도 원래 예상치가 0.2였잖아요. 여기 지금 0.2를 마이너스 0.2를 봤는데 0.9는 너무나 많이 빠졌잖아요. 다만 우리가 핑계대는 건 뭐냐면 이번에 LA 지역에 산불도 있었잖아. 그다음에 뭐라 할까요? 한파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따 제가 디테일한 것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론에서 나타났던 긍정의 것은 바로 이 한 장의 그림이었죠. 제가 항상 미국 증시는 이 한 장의 그림으로 대신한다. 그죠? 얘가 지금 4.5를 깨고 내렸잖아요. 얘가 4.5에서 4.7 향해서 가면 미국도 빠질 것이고 미국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 주식도 빠질 것이고 얘가 4.5에서 4.3, 4.1 향해서 가면 미국 올라갈 거다. 다행히 얘가 내려가는 건 일단 현 상태에서 긍정적이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이 야 이거 올해 금리 제대로 낼 수 있겠어 라고 했거든요. 이것 봐라.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높아졌습니다. 7월이 뭡니까? 오늘 오면서 들으니까 이게 끝난 다음에 들으니까 7월이 아니라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시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다만 그 옆에 이유가 뭐냐를 같이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음 주에 빅 이벤트. 항상 제가 이거 아무리 바빠도 이거 손으로 수작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뭐 제조업 지수, 월요일은 시장이라고 했죠. 제조업 지수도 있는데 역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FOMC 의사록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그다음에 여기 미시건 소비심료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실적이 목요일 날인가요? 월마트하고 그다음에 알리바바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 얘네들이 실적 발표한 것도 우리가 체크하면서 32호의 기록을 보면서 내가 매매하시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오케이 절의 찬스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내려갈 때마다 절의 찬스다. 그다음에 대응 전략은
이름이 올라가다가 대신 이제 그냥 못 가죠. 이 갔다가 이렇게 제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낄 때 위로 상사가 다 제낄 때 여기 위에서 여기 오일선이 이렇게 쌍봉을 주는 혹은 이렇게 역연자목을 줄 때는 이때 일단은 토끼 한 마리 그릴게요. 그땐 잠깐 동안 토끼일게요. 대신 멀리 토끼지 않고 가까이 토끼일게요. 이때는 근데 아직은 괜찮죠. 그리고 위에 쭉 올라갈 때는 240 요 근처에서는 공방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우리가 쫀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 우리가 봤던 그대로 무탈하게 가고 있다. 녹색 캔들 이후에 국장이 잘 가고 있어. 미국 조정받아도 가는 장으로 가고 있어. 의미가 있어. 단 상승 추세는 아니지만 유의미한 상승을 주고 있어. 왜? 각도가 좋아. 얘 요번 장보다 요 다음 장이 더 재밌을 거야. 근데 이 장도 너무너무 재밌어. 왜? 지수로 올라가고 우리한테 하나도 희망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장은 종목장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커스다. 나머지는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